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2월 17일 새 주일이 밝았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언젠가 황교안 대표가 지면을 한번 장식하려는 인터뷰를 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2020년 2월 17일이 그래도 일부라도 유승민이라도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이 발진하는 날이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최보식이가 황교안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전면을 했는데요. 제가 그걸 봤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작심 토로를 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문수는 안 된다. 이겁니다. 김문수 뒤에 정광훈도 있으니까 정광훈도 안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제 찍은 걸 올렸는데요. 그게, 박근혜 퀴즈는 어디 갔나? 이준석의 폭탄 발언. 거기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늙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감정 없습니다. 다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이고, 고고TV가 대단히 동안으로 보이고 젊게 사는 것 같지만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개인 방송이고, 이거는 무작위로 나가는 방송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은 고고TV를 호불호 없이 그냥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시면은 그냥 참고하시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방송도 있구나 하셔야지 들어와가지고, 욕하고 막 이상한 댓글 달아요. 남녀 성기를 갖다가 막 들이대면서, 그거 지저분한 행동입니다. 나이 먹으면은 점잖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죽여라 찢어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쓰던 언어를 고고TV가 20, 30, 40이 보는 비율이 한 25% 돼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죠. 여기는 이상한 늙은이들이 바글바글해. 나 이거 구독 안 할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과 가치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고 다 지워버립니다. 앞으로 이상한 말을 쓰거나 뜬금없이 고고TV 와서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하니 네가 뭐냐 하고 공격하는 댓글 다 지워버립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고고TV를 같은 방송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거 참고할 만한 방송이다 하시는 분들은 고고TV의 후원자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자율구독 좀 내주시고, 후원자 모집과 자율구독일은 내일이나 모레까지만 방송할 거예요. 저도 이런 방송하기가 되게 우리가 하는 말로 나 뜨겁습니다. 다 뜨거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 봉사 아니에요. 그죠? 봉사죠. 내가 이거 유튜브 하고 싶어서 다른 거 재미 좋은 일도 있고 돈 벌 일이 많은데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저도 시간 투인 만큼. 그러니까 동지를 모집하는 꼴이에요. 동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지성과 이성을 가지신 분들은 고고TV를 지원하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논조를 계속 보시면 저런 사람이 맞았구나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의 작심 토로. 김문수는 안 된다. 김문수 뒤에 정광훈이도 안 된다. 김문수는 얘가 맛이 갔어. 이 사람 진짜 맛이 갔어. 나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어느 정도는 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얼마나 인문적인 소양이나 역사적인 철학적인 소양이 부족하면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최보식이가 황교안을 만나서 오늘이 미래통합당이 발진하는 날이라서 인터뷰를 때렸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최보식이가 전곡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한 20분 가겠네요, 이 영상이.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공무원물을 1년 만에 30년을 했는데 왜 그렇게 정치적인 지도력이 없는가, 대중성이 없는가, 그죠? 리더십이 부족한가 하고 최고식이가 직설직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물을 1년 만에 뺄 수가 있는가? 황교안의 말입니다. 나도 정치인이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나보고 1년뿐이 안 되는데 정치판에 들어온 지 지금 13개월 됐어요. 황교안 씨가 정치판에 들어온 지.
나보고 학습 진도가 빠르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인이 맞는 차질과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왜 나왔냐 이 말이죠. 정치인의 자세와 자질이 없으면서 왜 대통령 욕심으로 나왔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당시에 김병준이가 비대위를 넘기면서 황교안 대표가 친박에 의해서 당선이 됐죠. 당대표로. 그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다. 1년 3개월 전에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의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완전히 이반화되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인 자질을 갖다가 작년부터 발휘해야 됐다 하는 게 고고TV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고, 자질이 없으면 왜 나왔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1년 동안 그래도 잘 버텨줬으므로 공격을 받으면서, 즉 문정부 지지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잘 받아서 잘 버텨줬으므로, 그러면은 요번에 총선에서는 한번 종로에서 이겨보라, 지더라도 한번 제대로 쳐보라 하는 게 고고TV의 충원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권을 한번 노려보라 하는 게 고고TV의 충원입니다. 그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은 아직까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보식의 인터뷰를 내가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는 고물상집 아들인데, 당시 고물상집의 아들이라는 것은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집안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오해하는데, 내가 부잣집 아들로 반듯하니까 오해하는데 참 안타깝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당시에 황교안 씨가 10대, 20대의 성장 과정에서 고물상집 아들들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쌀집 아들도 중산층이었고, 고물상집 아들도 중산층이었고, 벽돌공장 아들들도 중산층이었습니다. 가게를 조그만 것만 하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국민소득이 50불, 100불도 안 됐었다. 100불 정도 됐었다. 150불. 그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까지 1972년 유신을 하면서 1979년까지 1000불의 소득을 달성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누구예요? 이 황교안 대표가 아마 76학번이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얼마였느냐? 국민소득이 2, 300불만이 안 됐다. 그 당시에 고물집, 상집 아들은 괜찮았다. 담배가게집 아들도 괜찮았다. 그죠? 송창식이가 그때 70년대 중반에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거를 갖다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저기 담배가게 아가씨가 하네. 그런 노래 있었죠?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갖다가 위장하면 안 된다. 먹고 살만 했다. 그러나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직생활만 하다 보니 이렇게 거칠어지지 못했다 하는 걸 실토를 해야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새도 고물상집이나 그 중고가구 매집하는 그 상들은 부자에 속합니다. 중산층 이상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문수와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신은 왜 아직도 공무원 스타일을 못 벗어나느냐? 지금 이 근본일체계 정치판에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정부에서 일할 때는 정답이 있었다. 30년 동안 공무원을 위해서 시키면 하면 됐다. 시키는 것만 실토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치에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정답이 없다. 결국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야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력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대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국 총선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만 살아 돌아올 일을 생각하세요. 이기든 지금 살아 돌아와야 된다. 이 사람이 잘 몰라. 이때까지 지나온 게 1년 반 경험뿐이 없어, 정치에. 이제 뭐가 들어가죠? 공관위가 오늘부터 제대로 활동을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가 시작할 것이죠. 그 다음에 선대위가 꾸려지죠. 이 사람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야. 공관위가 되고, 그죠? 공관위, 그 다음에 선대본부가 선대본부가 설치되면은 이 사람은 당대표가 아무 힘도 없다는 걸 몰라.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정치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서 누가 지금 참모진을 활동하느냐가 보면은 그 참모진들이 형편없다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 중도 보수통합신당, 그러니까 우파 중도 통합신당, 미래통합당이 창당되는데,
탄핵 쓰레기인 유승민 의원 등과 손잡은 것은 사이비 보수 통합이라고 한쪽에서는 반발을 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통합과 혁신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모범 답안을 내놔요. 그죠? 여기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이쪽을 받았으니 저쪽을 잘라야 돼요. 저쪽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순간 분란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그러면은, 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정광훈 목사 등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딴사람을 차렸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최보시기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 광장 인파는 이분들의 신당 창당 등 정치 세력화를 위해 나갔던 게 아니다. 대다수는 나라 걱정 때문에 나간 거다. 대의를 위해서 소화를 내려놔야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한 말하고 똑같고 여러분들도 고고TV를 시청하시는 합리적 시선들도 똑같은 생각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광훈이나 김문수나 또는 뭐 동아면세점 앞에 또는 남대문 앞에 조원진이나 홍문종이나 얘네들은 거기 나갔던 분들은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애처롭다, 안타깝다, 그 노력과 기상과 또는 그 고통을 이해한다. 그분들은 결국 우파를 찍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그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애들이 자기의 소리를 찾으고 들어왔다. 그래서 황교안 씨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거기 광화문 세력과 남대문 세력과 동아면세점 세력과 저쪽 세력이 모두 다 그 사람들이 김문수를 보고 정광훈을 보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은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좀 처단 좀 해주세요.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싶어 나간 것이지 이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지금 황교안 대표가 토로를 하죠. 그죠? 욕달지 마세요. 이거 보시고 그러면 그냥 나가세요. 자, 그러는데 근데 이제 또 물어봐요. 최보시기가. 한때는 관계가 좋았지 않느냐? 섭섭한 게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뭐 좋았던 면도 있다. 근데 섭섭해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황교안이가. 작심토를 한 게 섭섭해질 수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누구 때문에? 저쪽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황교안은 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섭섭하게 한 적은 없다. 쟤네들이 김문수 쪽에 섭섭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마는 하고 얼버무리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이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국민 추천을 받았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배제된 게 결별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하죠. 누구 맘대로 김문수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어요? 공관위원장으로. 태극기 세력, 유튜브 세력한테 천만의 말씀. 제가 아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누구도 태극기 세력이나 그 광화문 세력, 유튜브 세력은 공관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정서예요. 일반 국민의 정서란 말이었죠. 그래서 공관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았다. 김문수가 공관위원장 후보 추천을 해야 된다고 받았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이 추천한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대회가 아니었는데 당초에 그런 선정 기준 자체도 제시한 적이 없다. 근데 공관위원장을 갖다가 추천한 사람이 몇 명이냐? 추천받은 사람 6,200명이나 됐다. 공관위에 들어오려는 거 뻗어치고 그냥 머리 들이는 애들이 6,200명이나 됐는데 거기서 50명이 추천했고 또 50명 중에서 자기가 선정한 게 아니고, 그죠? 자기가 선정한 게 아니고 추천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공관위원장은 누구냐고 해서 김영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나오죠. 김문수가 그냥 들이밀은 거야. 지가 그 태극기 세력들을 등에 업고, 정광훈 세력을 등에 업고, 그러나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태극기 세력을 가서 그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정권 퇴진 운동을 한 그분들은 김문수와 정광훈을 본 게 아니고, 그죠? 그분들은 나라를 살기 위한 순수한 애국심이었는데, 이것들이 김문수 이런 애들이 그걸 이용했다. 그래서 김문수가 들이밀었는데, 일반 국민의 힘으로 김문수는 무조건 한다고 쳐냈다. 자기도 거기에 동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죠? 공관위원을 갖다가 6,200명의 추천이 들어갔는데, 50명 정도가 자기가 추천을 했고, 거기서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물어서 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수 외연 확장을 이루어야 하고 중도 확장을 이루어야 하고 태극기 보수인 광화문 세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애가 이제 남아 있는데 황교안이가 말하기를 정치의 목표는 우선 정권을 찾는 것이다. 요까지는 정신을 차렸네요. 황교안 대표가. 정당의 목적과 정치의 목적은 정권 획득입니다. 그게 제1 요건이에요. 그래서 모두 합해야 되고 불남분자들은 일단은 찢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 정권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과 방법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분파적 갈등을 하면 안 된다. 분파적 갈등을 한 사람이 누구다? 김문수다고 찍어버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철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보수 우파 유튜버 그 코치를 봤더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파 유튜버, 참칭 우파 유튜버들은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우파 유튜버가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유튜버는 유튜브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시민단체로 끝내야 돼요. 지금 문정권 정권이 지금 몰락하는 과정이 시민단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 물어봅니다. 이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러면 보수 진영은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황 대표의 기대를 걸었는데, 언제부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졌다. 그죠? 국민이 치고 나가는데 황교안 대표는 공무원, 자기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바뀌기 힘들다, 공무원 스타일이. 그리고 국민 뒷방을 계속 치고 나가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물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를 보수의 대안 주자로 보니까 집권 여당과 야합야당, 친여 단체 세력이 집중 공격을 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사실이냐 퍼날랐다. 그죠? 물론 이걸 하지 못하고 정치판에 들어온 건 아니다 하는데 맞아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친구면 말이죠. 저런 식으로 더불민주당 쪽이나 정의당 쪽에서 조롱하는 식으로 공격을 못하죠. 그 사람이 인물이고 강한 정치인이면 제대로 된 정치인 그런 말을 못 씁니다. 이것도 황교안 대표가 자업자득인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고쳐야 된다, 또 고쳐야 된다 하는 거죠. 시간이 없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공무원의 문제점은 유연성이 부족하고 사고력이 경직되어 있고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치는 말입니다. 종합예술이죠. 기업가 활동도 종합예술입니다. 저는 정치인보다 기업가들을 갖다 더 위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정치에는 종합예술인데 황교안 대표가 몇 가지가 부족한 게 여실히 나타났죠. 그죠?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서 뭐냐? 유연성이 부족하다. 사고력과 사고력의 바탕을 둔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게 공무원 스타일이고 공무원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지금 종로에만 신경을 써라. 공간에 찍찍 찍죠. 공천 관리에 찍찍 찍죠. 선대본부에 찍찍 찍죠. 하는 순간 황교안 대표는 진다. 지금 모든 요건이 외형적인 모든 조건이 원심력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갖다가 지금 원심력으로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빼고 있고 그죠? 구심은 어느 쪽으로 뭐냐? 국민의 힘으로 구심이 모이고 있어요. 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정신 차리고 자신만 싸우고 자신만 이기도록 해라. 괜히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 영상 편지를 지금 낸다 그러는데 그거 내지 마라. 일반 국민은 황교안 대표를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고고TV의 동지가 되주시고 후원자가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